한반도 해역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미국 정부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한반도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향한다고 했었는데 매우 천천히 진입하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잘못된 보도인 건지 아니면 의도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 말씀 일단 해주세요. 8일 날 미 해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칼빈스호가 원래는 호주랑 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싱가포르 인근에 있었다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위협이 위중하니까 다시 기술을 돌려서 한반도로 배치를 하겠다, 이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나온 게 지금 어저께 오늘 이제 아침에 떴죠. 워싱턴 포스트랑 뉴욕 타임스가 미 해군의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까 12일쯤에 이 칼빈슨호가 기술을 돌려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인도네시아 앞에 이제 순다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오히려 저쪽 호주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예정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은 조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아마 내놓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돌린 거라면 어떤 의도로 봐야 돼요? 그건요? 돌린 거라면 일단 호주에 원래 예정된 연합훈련을 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그것을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원래 한국으로 오게 한반도로 오지 않도록 한 것은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북한 위협이 위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발언을 한 거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합니다. 아직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다시 돌린 거라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결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다시 항로를 바꿨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확인한 사항이 진짜라고 한다면 정부 측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항공모함이 온다면 미국 항공모함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한국과 연합작전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의문시했던 게 연합작전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칼빈스호가 다시 한반도 인근으로만 온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좀 사실관을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오는 25일에 이제 조선인민군 창건일 건군절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했고 이때 애초에는 이제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칼빈슨호가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돌려서 좀 한반도 해역으로 올 가능성은 어떻게 지금 예상되기는 일단 다른 방향으로 가서 호주랑 연합훈련을 했다라고 AFP 통신이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났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있다면 다시 기술을 돌려서 한국으로 오고 도착하는 것이 한반도에 25일이나 28일 정도로 도착을 한다라고 지금 근데 호주랑 그걸 하는데 굳이 왜 그렇게 얘기를 먼저 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한 것은 어떤 경고성이 어떤 그런 그걸 주기 위한 거였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발언을 확인해 봤더니 12일 날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항공모함, 한반도 인근을 오가는 항공모함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칼빈스호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항공모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 잠수함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북한을 말려라 그런 식의 지금 메시지가 전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5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D-Day죠. 원래 15일 날 북한이 고강도 이제 도발을 한다. 고강도 도발이라고 하면 ICBM의 발사나 이제 6차 핵실험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25일이 인민군 창설 기념일이라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 칼빈스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반도 유역으로 배치는 될 것은 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시기적인 차이일 뿐이지. 예. 자, 그런가 하면 중국이 이제 그 전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어떤 대북 압박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중국 국제공항이 항공이 그 베이징 평양 노선을 잠시 중단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압박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그 예상이 나왔는데 중국이 최악의 국면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 중에 북한의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견을 할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런 얘기는 계속 됐습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했다라는 것이 이제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우다웨이 중국 한국 사무 특별 대표가 한국을 다녀갔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당연히 북한도 가려고 했는데 북한이 이제 거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중국이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할지 뻔히 알고 있겠죠. 뭐 당연히 6차 핵실험과 ICBM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라라는 압박을 할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뭐 북한이 중국의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일종의 회피 성격도 있을 텐데 뭐 북한이 이렇게 만남을 거절을 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확실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좀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가장 핵심은 결국 원유의 문제인데요.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 원유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이 뭐 전적으로 원유를 중국에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그게 힘들다는 가장 건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인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그 환구신보의 그 중국의 이제 공식 매체 중에 하나죠. 거기서 그 원유 문제를 무려 3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원래 그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 문제는 거의 금기어에 가까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3번이나 얘기를 했고 바로 어저께 또 그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나름대로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압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압력을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도 그렇고 어떤 그 김인용 유엔 대사도 그렇고 김성경 국장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 자청하면서 미국 군사 공격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도 핵 선제 공격으로 뭐 대응할 거라고 이제 으름장을 놨는데요. 연달아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뭐 당연히 북한이 하고 있는 벼랑 끝 전술이죠.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태양절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또 미사일 발사 실험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런 발언이 지금 북한 측에서 나오는 게 외교부 당국자라는 거죠. 예. 북한이 원래 긴장을 고조시킬 때 보면은 정말 고조시키면은 군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 총참모부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사령부 지금 뭐 핵과 미사일 문제니까 그렇게 나와서 뭐 그 북한 중앙 조선 TV를 통해서 아예 거의 준전시 상태다. 뭐 언제든지 핵 타격 불바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험악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지금 나와서 보면 외교부 당국자들이 물론 강력한 발언을 합니다만 이전에 군부에서 얘기하는 만큼의 강력한 발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발언의 초점은 다 딱 그 미국한테 맞춰져 있다라는 것도 예.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제 한국은 일단 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전보다는 좀 톤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북한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원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중국이 미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북한에 대한 뭐 경제적 지원, 원유 끊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북한이 그 이후에 미국을 상대로 좀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가장 쉽게 지금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전히 핵 동결 카드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유는 워낙 중요한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 없이는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북한이 핵 동결이라고 하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겠다. 예, 안 하겠다. 일단 그렇게 하면 대화를 시작을 하자라고 중국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정말 궁지에 몰린다면은 그 정도의 수준의 카드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또 유엔 차석 대사, 북한 유엔 차석 대사가 그런 일 없다. 우리는 북한 핵 동결과 그런 것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강경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뭐 고강도의 도발, 6차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ICBM 발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김정은의 체제가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좀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부 통치를 이끌어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김정은의 머릿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끝으로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요. 한미 동맹을 린치핀, 미일 동맹은 코너스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둔 표현인 건지 좀 교수님께서 해석해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뭐 영어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같은 봅니다. 겁니까? 예, 같은 거고 뭐 둘 다 아주 중요한 거죠. 린치핀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는데 들어가는 핀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이 바퀴살이 다 무너지기 축이네요, 축. 때문에 그죠? 예, 축. 축이고요. 코너스톤은 그 건물을 짓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주춧돌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둘 다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왜 다른 단어 쓸까요? 뭐 궁금하네요. 글쎄 그거는 구태여 그렇게 또 똑같은 단어로 두 국가와 분명히 다른 국가인데 똑같은 표현을 쓰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둘 다 어쨌든 미국의 아태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이다라는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네. 교수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